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5일 김일성의 남침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가장 잘못한 것이 있었기에 오늘 이런 처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6만 명의 국군 포로를 포기를 했습니다. 6.25를 끝내면서 정전하면서 포로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우리가 잡고 있던 공산군 포로, 그러니까 북한군과 중공군 중에서 고향으로 가겠다는 사람은 다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가기 싫다는 사람은 여기 살도록 했습니다. 북한은 다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된다. 가기 싫은 사람을 보내면은 거기서 죽을 것 아니냐 해서 포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2년 동안 더 전쟁을 한 겁니다. 특히 트루만 대통령이 중요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자유의사를 존중하라. 그래서 공산 포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2년 더 전쟁을 했고, 이 2년 사이에 미군 전사자가 2만 명이 넘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의 포로가 되었던 6만 명의 국군 포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려보내주지를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삼아가지고. 그리하여 어떻게 처분을 했느냐? 아오지 탄광에 보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노예노동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국군 포로면은 아들도 국군 포로, 손자도 국군 포로. 3대가 햇볕을 보지 못하고 탄광 지하 수백 메타, 수천 메타 들어가는 탄광 지하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생존한, 그리고 운 좋게 한국으로 온 몇 분이 계십니다. 수백 명 되는데 이분 중에 증언을 하신 분이 이랬습니다. 우리는 식물보다 못했다. 식물은 그래도 태양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태양도 못 봤다. 그래도 아마 수천 명쯤 살아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역대 정권이 좌우를 떠나서 국군 포로 송환을 북한 측에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비전향 장기수 63명은 김대중 때 북한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일본인을 납치한 신광수라는 국제 테러리스트도 있었습니다. 이자도 북한에 보내주었습니다. 왜 북한에 보냅니까? 일본에 보내야지, 처벌받게. 6만 명, 6개 사단의 국군 포로를 외면한 대한민국을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얼마나 만만하게 보겠습니까? 그래도 북한 노동당 정권은 정권에 충성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데리고 갔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몽골 군대의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포로가 잡힌 동료를 구출 작전도 하지 않고 살아서 돌아온 부대는 전원 사형에 처했습니다. 로마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에, 몽골 군율로 치면은 사형 당해야 될 사람이 역대 국방장관, 합참의장, 참모총장들 아닙니까, 이거? 대통령은 물론이고. 6만 명의 국군 포로를 포기한 나라가 그게 나라입니까? 그런데도 종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온 나라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지나치게 감싸고, 그리고 종군 위안부 후원 단체의 여러 가지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비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국군 포로는 외면하고 종군 위안부는 챙긴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존재 실상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든 국가든 우선순위가 헝클어지면 일이 안 됩니다. 일본과 종군 위안부 문제로 20년 이상 갈등해온 한국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는 국군 포로 송환 문제를 한 번도 공식 제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대북 정책이 잘 될 리가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을 빼버리면 사소한데
목숨 거는 이상한 외교로 또는 안보 정책을 펴게 되죠. 그러면 역대 정부는 종군 위안부 문제가 국군 포로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럴까요? 한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국군 포로 송환 문제는 인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종군 위안부 문제는 명예의 문제입니다. 어느 쪽이 더 시급합니까? 종군 위안부의 고통은 과거의 일이고 국군 포로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느 쪽이 더 시급한 문제입니까? 두 번째, 북한 정권이 불법 억류한 국군 포로는 약 6만 명, 적어도 수천 명이 살아있을 것입니다. 종군 위안부 생존자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그럼 어느 쪽이 더 시급한 문제입니까? 세 번째, 한국은 북한으로 가겠다는 북한군 포로는 다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보내지 않았어요. 전쟁 범죄이고 국제법 위반입니다. 불법성이 명백합니다. 유엔도 북한 인권 보고서에서 포로 억류 문제를 반인도 범죄로 다루었지만 한국 정부는 관심이 없습니다. 네 번째, 역대 한국 정부와 언론은 종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 없이는 일본과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왔는데 좌파 정부는 100억 달러어치가 넘는 대북 지원을 하면서 한 번도 국군 포로 송환을 조건으로 내건 적이 없습니다. 이건 명백히 국군 포로를 종군 위안부보다 홀대한 것이죠. 다섯 번째, 종군 위안부 문제는 국가가 없을 때 일어난 일이고 국군 포로 문제는 국가가 있고 그 국가가 이들의 희생을 딛고 거창하게 발전하여 포로 문제를 해결할 국력을 갖추었는데도 순전히 자존심과 용기가 부족하여 방치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북한 정권이 6만 명의 국군 포로를 억류한 이유는 이승만 정부가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을 압박하기 위하여 방공 포로를 석방한 데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즉 6만 명은 조국의 자유와 번영을 보장하고 있는 한미 동맹을 위하여 희생된 이들입니다. 이들의 희생을 딛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서 종군 위안부만 챙긴다면 누가 앞으로 총을 들고 조국을 지키는 전쟁에 나서려 하겠습니까? 국가의 윤리, 국민의 의리 문제입니다. 아니, 국가의 존재 이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곱 번째, 한국의 국방부와 통일부는 그동안 국군 포로를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게 무슨 죄라도 짓는 것처럼 행동하여 왔습니다. 우방국인 일본에 대한 태도와 적인 북한 정권에 대한 태도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하고 국군 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둔감한 한국 정부를 국제사회가 이상한 기준을 가진 단체로 보지 않겠습니까? 동족이 저지른 전쟁 범죄라고 듣고 외국의 범죄 행위만 문제 삼는 이것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종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국군 포로에 대한 홀대와 종군 위안부에 대한 보호,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반일 종족주의입니다. 종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사람들이 저지른 것이니까 끝까지 두 나라 사이에 이 문제 끝낸다는 약속이 있더라도 그거 다 없애버리고 다 무시해버리고 끝까지 파고든다. 이거는 배타적 종족주의죠. 같은 종족끼리는 무슨 죄를 저질러도 덮어주고 다른 국가나 다른 민족이 저지른 범죄는 끝까지 추궁한다. 무리하게 추궁한다. 약속을 어겨가면서도 추궁한다. 이게 반일 종족주의입니다. 이거는 국제사회에 전혀 통하지 않는 인종주의입니다. 인종주의. 한편 북한 노동당 정권은 같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 저지른 범죄는 그게 전쟁을 일으켰든지 학살을 하든지 핵을 개발하든지 천안함을 폭식시키든지 연평도를 포격하든지 김정남을 암살하든지 대한항공기를 폭파시키든지 그건 일단 덮어주자. 왜? 같은 민족이니까. 자, 같은 민족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선악을 구분하고 유죄, 무죄를 구분한다면은 이거는
최소한 한 3,000년 전의 부족 국가 시절, 3,000년 전으로 이 국가 형태가 나오기 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란 나라, 특히 문재인 정권, 그리고 문재인 세력, 그리고 가짜 지식인들의 사고 구조는 3,000년 전의 그 야만, 국가가 등장하기 전의 야만적 부족 국가 시대의 모라를 가지고 이런 문명 국가를 이끌려고 하니까 군데군데서 파탄이 나는데, 오늘 6.25 7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은 이 사태에 대해서 좌우를 가리지 않고 다 침묵했다는 겁니다. 6만 명의 국군 포로를 포기하고 송환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잊어버리려고 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더구나 북한 농당 정권은 같은 민족이 아닌데도 같은 민족이라고 규정을 하고 무조건 덮자. 그래서 국군 포로 돌려달라는 이야기도 하지 말자. 이런 데 대한 죄값이 바로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 김정은한테 이렇게 끌려다니는 정권을 이런 국민들이 만들어냈다. 참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비참한 이야기고 세계 역사에 이런 예가 없습니다. 6만 명의 국군 포로를 희생시키고 거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집단이 있다면 절대로 이들은 국가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군대는 결정적인 위기를 맞으면은 스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6.25 때 장비도 부족하고 숫자도 적었던 우리 국군이 기습을 당했지만은 이승만의 지도하에 미군을 믿고 유엔을 믿고 버텨내었던 그 선배 군인들을 모욕 주는 것이 요사의 신무기를 가지고 월급도 많이 받는 이런 셀러리맨화된 한국의 장교단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6.25 70주년을 맞아서 감사합니다.